초년생 또는 직장 생활이 많지 않으신 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뭐 한 5년 이내 하신 분들한테 한번 제 경험도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지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7분 동안, 이거 많은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방향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운 대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AT에서 온 이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행복해지기입니다. 질문 먼저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최근에 행복하다, 아니면 오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예, 행복하시다고 들어주고, 두 분? 다른 분들은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예, 가봅니다. 행복한 거는 어떤 때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죄송합니다. 밑에 걸 누르세요. 밑에 거. 밑에 거요? 아니요. 그 동그란 부분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추어의 밑에 눌러야 되나? How to be happy로 정했고요. 여기서 제가 동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동물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햄스터일 수도 있고요. 쥐의 일종인데요. 이름은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의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는 레밍이에요. 이렇게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사는 설치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그네지라고 하고요. 최근에 얘가 유명한 이유가 레밍 효과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레밍 효과가 어떤 거냐? 이 보시면 얘네들이 3, 4년 단위로 집단 자살을 해요. 근데 동물 중에는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종류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애들이 갑자기 절벽에 올라가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하고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회하고요.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자살률. 예, 첫째는 자살이고요. 둘째는 집단입니다. 집단. 어떤 거냐면 레밍 효과는 말 그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하거나 동조하는 현상입니다. 왜 자살하냐면 얘네는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다 가는 대로 뒤에 다 따라와요. 근데 걔가 애가 떨어지면 뒤에서도 그냥 몰려 들어와서 다 같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세계 28위고 현재 3만 달러가 넘어있습니다. 저희 집이 3명이거든요. 제 딸까지 3명인데 그러면 32,000불 곱하기 3 해서 우리 소득은 1억 원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소득은. 하지만 1억 원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평균 소득일 뿐이지 실제 소득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등이 합쳐져가지고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IMF 이후로는 기업의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에 평균적인 통계를 냈을 때 3만 달러지만 개별 가구로 봤을 때는 저게 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GDP는 28이지만 행복지수는 거의 2배 되는 57이에요. 그러면서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를 통계낼 수가 없기 때문에 OECD로만 한정했을 때 1위고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36명입니다. 하루를 기준했을 때 40분에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지만 13년 연속 1위입니다. 우리 사회는 레밍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장시간 근로가 기본이라고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OECD 중에서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은 노동에 투입된 시간 대비 성과인데
당연히 부모가 크다 보니까 똑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그 야근 문화라든가 회식 등 너무 직장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급여가 늘어날 것 같지만 기업이 가져가는 소득은 포션은 훨씬 많아지고 개인들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지쳐가고 그로 인해 우리의 꿈은 하여튼 자기 집도 갖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고 가면 갈수록 그 기업을 갖고 있는 오너들의 소득이라든가 일부 양극화된 특정층의 소득만 늘 뿐이지 평균적인 소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건강 악화되고 인간관계도 악화되고 배우자한테도 좋은 얘기 못 듣고 자녀한테도 좋은 얘기 못 듣고 점점 불행해지다가 은퇴해서 그 빈곤한 노후.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직장에서 끝장을 보려는 레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자신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갈 때 학과를 정하면서 왜 그 학과를 정했습니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 던지고 그에 맞는 대답을 얻어서 진로를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회사는요?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 던져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직장이 끝이 아닙니다. 직장 외에 다른 월급 통장 만드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시던가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 외에 두 번째 월급 통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운동으로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왜 운동으로 챙겨야 되느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운동이 최고의 항우울제라고 합니다.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운동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허세를 줄이십시오. 왜 직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생활비를 매달 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차, 집 사이즈 줄이시고 쓸데없는 커피, 담배 이런 거 적게 피세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